뭐 3% 가지고 주식시장에 뭐 영향을 주냐? 네. 그렇지 않은 게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크게 나눠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로 나누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외국인도 기관 투자가들이죠. 대부분. 근데 그 기관 투자가들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뭘로 하냐면 금리나 경제 펀더멘탈을 감안해서 100이라는 자산이 있을 때 얼마를 주식에, 네. 얼마를 채권에. 이거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일이거든요. 네. 네. 주식과 채권의 이른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자산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현재의 금리예요. 만약에 금리가 지금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운용본부장님이 펀드 매니저한테 야, 채권에 몰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한 5% 된다? 네. 야, 주식 매니저 너 그렇게 주식 많이 사야 되겠니? 이쪽에 뭐 안전하게 5% 번다는데 네. 이쪽에 돈 좀 더 주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돈, 유동성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 금리 상품으로 가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는 네.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네.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낮은 국면에 있을 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지금이 그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오고 있다. 그게 큰 환경의 변화고, 다만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연준의 수장이 작년 가을 이전까지만 해도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구조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이미 벌써 금리를 한번 올렸고 앞으로도 대여섯 번 혹은 6, 7번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 기정사실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주식시장에 그렇게 녹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를 그렇다고 절연해라? no.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국면과 금리가 계속 낮아서 바닥에 있을 때의 국면에 우리 포트폴리오, 아까는 자산 배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주식에 배분된 이 포트폴리오의 성격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요? 자,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통상 어떤 주식이 시세를 낸다고 하죠? 성장주요? 성장주죠. 네네. 성장주는 미래 성장의 가치를 지금 쭉 당겨서 지금 가격으로 프라이싱 하는 거잖아요. 그 프라이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는 현재 금리로 하는 거죠. 이게 0%다. 그러면 미래 성장 가치를 만약에 100을 당겼으면 이 100다를 현재 주가에 반영해도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금리가 5%, 10%다 그러면 성장은 하는데 성장 가치를 쭉 끌어당기고 5%, 10%로 매년 디스카운트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높았을 때 네. 미래 성장 가치에만 의지하는 투자는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올해 초 작년 말에 미국의 수익으로 인한 캐시플로가 담보되지 않은 성장주들이 축풍낙엽이에요. 우리는 사실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그죠? 엔비디아 이런 류의 캐시플로를 수반한 성장주를 주로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거의 최고가 부근에 있거나 빠져봐야 10% 이런 정도 하죠. 네. 근데 캐시플로를 수반하지 않은 나스닥의 성장주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들 고점 대비해서 7, 80%씩 빠져버리죠. 왜? 그게 100% 금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 투자자들이 이 성장주를 버려보는 동기가 뭐였을까? 인플레이션과 금리라는 거거든요. 왜? 캐시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했는데 20, 30년,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캐시 창출될 거고 그 성장을 지금 당겨서 투자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 권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최고로 수익성을 담보하거나 아니면 성장이 정말 확실해 보이는 권역에 있는 그런 성장주들에게 돈이 집중되거든요. 네. 그럼 빈자리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스닥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견조한 성장주들은 버팁니다. 그런데 성장 외에는 현재의 어떤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가 지금 가치보다는 너무 오버밸류인데 이런 것들은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상승기에 우리 포트폴리오는 성장주에 대한 집중 투자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좋고 네. 그 성장주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의 자산 역시도 성장주 내부에서 캐시플로를 튼실하게 만들어내는 회사로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되는 그런 성격의 변화는 시도하셔야 되겠다.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거는 이 펀더멘탈이 가치가 있는가 하면 또 구조적인 성장도 구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굉장히 큰 차별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